자, 요 정도로 규정을 지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배우실 게 뭐냐면, 오행하면 배우시는 게 상생상극을 배우시죠? 그죠? 상생상극 어떻게 배우셨어요? 잘 배우셨죠? 아, 제가 썰렁합니까?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 자, 오행, 음양을 배우시면, 그 다음 나가는 게 뭐냐면, 오행 다음에 상생설, 상극설을 배워요. 상생설, 상극설. 자, 이렇게 배우는데, 자, 상생설이 좋다고 배웠습니까? 나쁘다고 배웠습니까? 예? 좋다고 배웠습니까? 참고로 알 수 없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행의 상생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아간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봄은 다음 계절이 뭐로 나아갑니까? 여름으로 나아가죠. 여름 다음은 가을로 나아가고 가을 다음은 겨울로 나아가고 겨울 다음엔 다시 뭐로 나아간다? 봄으로 나아간다가 상생설이에요. 그냥 계절의 순환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계절의 순환성. 상생이라는 것은 나아간다. 계절의 순환성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극설이에요. 상극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든 만물은 살아있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반대 기운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즉 음양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음양운동이란 것은 반대 운동을 짝지우는 거단 말이에요. 짝지운다. 자, 그래서 상극설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어한다, 조절한다, 또는 컨트롤한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자, 목은 무엇을 제어하고, 토를 제어하고, 토는 다시 또 무엇을 제어하죠? 수를 제어하고, 수는 화를 제어하고, 화는 금을 제어하고, 금은 다시 목을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제어한다.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것과 짝을 지어야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자, 이것은 바로 음양설의 확장이에요. 음양설의 확장인데, 자, 확장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콕콕 집어서만 가르쳐 드립니다. 정말 좋죠? 자, 이게 뭐예요? 목이 토를 극한다는 말은 우리가 육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육친상 이것이 무엇이 되죠? 재성이 되죠, 재성.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되는 것은 관성이 돼요, 관성. 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토는 재성이고, 관성이 짝인데, 맨 처음에 무엇부터 짝짓느냐면, 재부터 짝짓는다는 거예요, 재부터. 자, 우리 천간합을 합니다, 천간합. 천간합 배워보셨죠? 네. 천간합은 어떻게 됩니까? 갑은 무엇과 짝을 짓고, 토와 짝을 짓잖아요, 기토. 자, 얘는 무슨 관계예요? 재성 아닙니까, 재성. 재와 먼저 짝짓는다는 거예요. 즉, 양간은 재와 짝짓고, 음간은 무엇과 짝짓는다? 관성과 짝짓는다라는 거예요, 관성과. 다 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도 그렇고, 다 짝을 지어야지만이 살아있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를 이렇게 짝짓는데,
자, 이것이 살아있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있을 수 있는 조건인데, 이게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먹잇감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잇감. 자, 우리가 사람이 제일 빨리 죽는 게 뭡니까? 숨을 안 쉬면 제일 빨리 죽어요. 그죠? 뇌로 산소 공급을 40초만 차단하면 거의 죽은 사람하고 진배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이 뭡니까? 굶기면 돼요. 그죠? 즉, 굶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먹잇감. 요게 팔자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중요한 논리.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샘플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론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정사의 임인의 경술의 경진이에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라 팔자라 보고, 자, 이 팔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월이 무슨 월이죠? 봄이죠. 그죠? 봄은 양이 강해요, 음이 강해요? 양이 강하다, 그죠? 양이 강한데, 자, 그러면 봄을 대적해서 반대 기운인 계절의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지에. 있죠? 술이 있어요. 네. 자, 앞 시간에 했던 거 곰곰이 다시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자, 연에 있을 조건, 일에 있을 조건, 시에 있을 조건 중에서 이 케이스는 일에 있을 조건에 해당한다, 그죠? 네. 일에 있을 조건의 첫 번째는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는가? 두 번째는 삼합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가? 음량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묘잖아요, 인묘. 인묘작용.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가. 그죠? 자, 이게 봄인데, 자, 여기가, 자, 술이 장생 이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참고로, 술은 무토로 치환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지는 무토로 치환을 하셔도 되는데, 참, 이거, 고수분들도 이거 좀 헷갈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토용을 모르셔서 그런데, 자, 토라는 놈이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솟아오르는 운동을 우리가 양운동이라 한다면, 이렇게 내려오는 운동이 음운동이 되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천간을 배속이 시켜 보면, 어떻게 돼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즉, 그게 뭡니까? 목운동, 화운동, 토운동, 금운동, 수운동 이렇게 되죠. 자, 위치가 여기가 높다면 이거는 낮은 높이가 되겠죠. 무기의 높이는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즉, 양운동과 음운동의 중간에 있는 것들이 토지, 나머지는 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토의 순수한 목적은 뭐냐면 양운동과 음운동을 왜 중매해주는 역할이 토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토의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지로 내리니까 지지란 것은 12단계로 나가다 보니까 뭔가 더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복잡하더라. 그죠? 계절이 봄에서 여름 바뀔 때 중간에 뭔가 중계자, 중매자 역할을 하는 놈들이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필요로 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은 거의 양운동 운동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지지로 해봅시다.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오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양운동으로 될 것이고 이거는 음운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은 어떻게
양운동 구간에 있어요? 음운동 구간에 있어요? 양운동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로 치환이 가능하고, 술은 얘가 양운동 구간에 있어요? 음운동 구간에 있어요? 얘는 실제적으로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위치가 양운동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음운동에 있단 말이에요. 단지 가을과 겨울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토라고 표현해 놓았을 뿐이지 정확한 토의 역할은, 위치상 토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는 어떻게? 미는 기로 치환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단박 보이시죠? 그러면 축은 기로 치환을 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무로 치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걸 무로 치환해서, 장생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순수히 술이라는 놈은 인묘작용만 있어요. 인묘작용만. 자, 인묘작용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우리가 장생이나 삼합이나 인묘 중에서 여기는 병을 인묘시키는 거죠. 술이라는 놈은. 간목을 인묘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또한 뭐냐? 양이기 때문에 이 팔자는 뭐가 강합니까? 양이 강하다는 거예요. 양이 강하다. 네. 참고로 뒤에 가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봄의 경금은 원래 유용한 글자, 이 유용하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적이다라고 해요.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적인 짝의 조건이 뭐냐면, 경금 같은 건, 봄의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를, 즉 병정, 사오미, 자, 이런 화를 가장 이상적인 짝으로 채용을 해요. 사주팔자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보면 병일주 같은 경우에는 경일주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 재련돼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걸 굉장히 유용한 이상적인 조건을 쓸 때 얘고, 지금처럼 양이 강할 때는 얘가 살려면 뭐가 있어줘야 돼요? 밸런스를 맞춘다면요, 음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죠? 참고로 유용한 글자는 연월에 드러나면 바로 내가 무기로 쓸 수가 있어요. 이상적인 짝이니까. 근데 이상적인 짝이 없을 때는 연월에 드러난 음의 기운은 일시로 합의되어서 흘러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무기로 삼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자, 음의 글자가 보니까 요 임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경자가 있고 경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임은 내가 반갑기는 한데, 그죠? 내가 일시로 이렇게 합에 의해서 흘러 들어오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갑긴 한데 내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글자는 뭐다? 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에 여기는 우리가 지지의 요 신살로서 우리가 무엇은 신살로 배웠습니까? 충이라는 신살로 배웠어요. 자, 충이 들어가니까 일단 이 팔자는 뭔가 충이 있구나, 즉 압력 요인이 뭔가가 있구나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음의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경수를 쓸지 경진을 쓸지, 자, 이것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알아보자. 이때 오행이 쓰인다는 거예요. 오행의 상극. 상극에서 무엇을 제로 삼았어요? 내가 극하는 걸 제로 삼잖아요. 그죠? 그 말이, 그게 뭐냐면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먹잇감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경은 술에 먹잇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여기 또 지장간이 또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니까 다 짬뽕이 돼요. 술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앞달에 여기가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진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을이 있고, 개가 있고, 또 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에서 먹잇감은 뭐예요? 경은 금이죠. 금의 먹잇감은 뭐가 먹잇감이다? 목이잖아요. 자, 여기에 먹잇감이 있어요. 여기에 먹잇감이 있어요.
먹잇감이 여기 있죠.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글자를 자기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 무기로.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그거의 그 글자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먹잇감이라는 게 그것을 자기가 무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스파링을 나가요. 예? 스파링을 나갔는데 빠끼하고 붙겠습니까? 제가 유치원에 하고 스파링을 하겠습니까? 자, 누구하고 붙으면 내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권투를 잘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똥똥한데? 그죠?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쓴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조건. 자, 그러니까 무엇을 무기로, 이것을 나의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무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을 잡아먹으러 가니까 을이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그죠? 그 다음에 충이 있으니 역마 관련이거나. 그죠? 충은 또 이게 보면은 진술을 저는 충으로만 보지도 않고 형으로도 본다는 말이에요. 형. 형으로 본다면 뭔가 이 사람은 형벌이나 수술이나 가공에 관련되어진 직업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가진다. 그것을 나의 직업의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글자가 훼손될 때 또는 이 먹잇감이 훼손될 때 먹을 거 없으면 내가 살아요? 못 살아요?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먹잇감이 없어지면 내한테 고통이 오겠다 안 오겠다?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제가 하는 신물상 명리는 이게 뭐냐면 사주팔자는 철저히 간지의 음양학이라는 거예요. 음양학. 이것을 절대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행도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상생, 상극의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때우기가 나옵니다. 오행표가 나와요. 그죠? 여자 같은 경우에 보통 이게 나라고 쓴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배우자의 직업 특성도 될 수 있고요. 배우자의 직업 특성도 될 수 있고 또는 내가 먹잇감을 쫓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역마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딱 한 직업만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을 가진 직업 특성에서 간호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보니까 강사더라. 즉 교육업에 종사하더라. 요 을을 써가지고 그걸 보니까 운전면허하고 강사하고 연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순수히 다 물상에서 다 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 논리는 육친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육친도. 참고로 저는 육친을 굉장히 잘 안 씁니다. 거의 간지의 음량으로 간지의 자의에 의해서 신살의 자의에 의해서 다 풀어집니다. 그 경우에 형이 자신이나 여성이 좋을 때 지인이 남편이 되고 그러면 남편이 진술충에 관련되는 그렇죠. 남편도 쓸 수도 있고 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왜? 먹잇감이 진중에 을목으로 있기 때문에. 먹잇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먹잇감이 을목으로. 없는 경우에는 내가 경만 쓰겠죠. 자, 그래서 뭔가 글자 한 글자만 틀려도 시가 한 글자만 달라도 삶의 운명은 판이하게 틀려지는 게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참고로 이 정확하게 이런 명조가 이 년이 유로 바뀌었을 때는 간호사가 있었고요. 직업이 간호사.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사 이런 경우에는 뭐 시간 강사하고 이렇게 뭡니까 운전 교습소 그쪽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 어른을 썼으니까 네. 암장년이라서 머리감이 적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어떻게 있는 거라고 없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 참고로 이 봄에 이 사람이 유용하게 쓰는 게 뭐예요? 경은 화를 굉장히 유용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팔자라는 게 일단은 내 길이 하나에 이어야지만이 돼요.
참고로 이런 글자가 없어져야 돼요. 딱 내 피는 하나다. 그래야지 가는 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음의 글자라든지 여기는 합은 별로 없어서 나은데 합이 많은 경우에는 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이 여러 갈래라는 거예요. 팔자에 들고 온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건 다 써보고 가거든요. 그럼 또 급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봄에 음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양을 쓴다면 어떻게 써요? 급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팍 올라가는 거. 그렇게 팔자의 등급화가 이루어져요. 등급화가. 표현해야 되는데. 저승하는 경우는 그건 없는데 말년에 그냥 다 이런 사람도 경 건드리거나 진 건드릴 때 다 힘들어요. 예. 경을 건드리는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의로우면 힘들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봐도 힘들 것이고, 병와도 힘들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 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자, 배우자가 힘들 때는, 먹잇감이 없어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수 준비 다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가와도 안 좋고, 그죠? 육아와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오가 와도 이 경우에는 안 좋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좋은 세월이 별로 없어요. 이거 딱 봐놓고 대운 이렇게 딱 요거 오면 안 좋겠다 분석해놓고 이 사람 대운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안 좋은 세월에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제가 오늘 첫 시간은 5행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팔자가 나오니까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그죠? 자, 5행편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계절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죠? 춘하, 추동인데 토는 사계라고 하고 계간, 뭔가 사이에 있는 계절이더라. 그런 거죠. 그 다음 천간은 다 아시는 거고, 시간도 아침, 낮, 그 다음에 저녁과 밤인데 토는 사이를 뜻한다. 그 다음에 방위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상황이고, 오기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오색 같은 경우에, 이건 다 아시죠? 육신은 뭐 알아두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용모도 이걸 완전히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런 특성을 대략적으로 가지더라는 거예요. 가지더라.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지지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 오직 이래가지고 나오죠. 이 직업은 과거 사회에서는 좀 맞았는데 현대 사회에 오면서 거의 잘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있구나. 오음은 거의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오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읽어보시면 되고, 금이 매운맛을 띈다라는 거예요. 매운맛을 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오장육부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장육부. 그 다음에 오음 이거는 장명 이론에 쓰는 건데, 장명 하실 때도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정립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궁은 상리에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품은 그냥 보통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선양도 읽어보시면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쉽게 학습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성 밑에 보시면 목은 신경계통, 화는 시력계통, 토는 피부계통, 금은 대장계통, 수는 방광계통이다 정도만 한번 체킹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오상은 기본적으로 인의 진의지라는 걸 아시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신앙 요것 정도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은 유학이고, 화는 예수교, 그 다음에 토는 토속신앙, 즉 민간신앙이죠. 이것저것 막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불교, 그 다음에 수는 도학. 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한데 수가 굉장히 반갑거나 유용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참고로 급이 좋을 경우에 해서 저희 이쪽 학문에 깃대를 꼽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5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천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너무 빨리 나갔나요, 수업을? 조금 천천히 할까요? 그럼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